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기수련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사이비 아니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이제 신비한 현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거나 이제 증명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은 아직도 뭐 계속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면은 정신과 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현대 의학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그런 질병을 다 정신병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영역일 뿐이지,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뭐 미치거나 막 그런 쪽으로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다 그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떠한 경우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살면서 그러한 신비한 현상은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비한 현상을 겪는 어떤 메커니즘이랄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살면서 신비한 현상을 좀 많이 겪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잘 나타나거든요. 네, 과학적으로도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물질 세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물질은 5%? 4% 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하면은 어, 작은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급팽창하면서 우주가 지금 이렇게 팽창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곤 하지만, 속도로만 따지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빛보다 빨라요.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니까 물질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상대성 이론에는 위배되진 않죠. 아무튼 지금의 우리의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점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존 이론, 물리학적인 이론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그 급팽창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으면은 어떤 이제 그 질량의 시공간을 왜곡을 시키는 것, 어떤 그런 현상으로 어떤 팽창이 아닌 어 이제 인력이죠.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그 인력의 힘으로 작용을 하면은 우주가 계속 끊임없이 급팽창할 수가 없는데 계속 급팽창하는 원인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이제 그 우주 상수라는 거를 붙였는데, 그 우주 상수가 이제 암흑 에너지예요. 이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어, 우리 우주가 이 급팽창하는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암흑 물질이,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이 청력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우주 곳곳에 97%나 대다수의 이 물질과 에너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나 큰데 우리 인간이 발견한 거는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이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야 될 미지의 영역은 한참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면에서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 수련을 이제 제가 따로 어디서 뭐 배우거나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뭐 어느 거를 보고 아 나 기 수련 해야겠다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굳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처음으로 기 수련을 접한 거는 20년 전부터 접했는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누워서 어떤 창문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이제 들어왔고 어떤 내가 몸에서 뭔가 이제 그 짜릿짜릿한 느낌이랄까? 뭔가 그 영감이 가득한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요. 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평소에는 어떤 현실 세계에서 그냥 현실 세계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 저녁이 되면은 또는 새벽이 되면은 감성이 풍부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감성이 풍부해지는 바로 그 시간대가 뭔가 우리 인체에 어떤 호르몬이나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주로 기 수련을 밤에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런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잘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느끼면은 그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물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있죠. 하지만은 이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나임을 뚜렷하게 느끼고 내가 나임을 아주 잘 느낀다는 얘기죠. 어떤 이제 뭐 참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이제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 수련이 자동으로 된 건데 뭐 가장 간단하게 그 손에서 기를 이제 모으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드래곤볼이나 어떤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에네르기파 쏘고 막 그런 이제 기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어디까지나 만화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TV에 가끔씩 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무대에 세워놓고 막 장풍을 이제 날리면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예 이제 그 연출된 거죠. 예. 제 경험상 어떤 기수련이 현실의 그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진 않아요. 막 기를 모아서 뭐 그 기를 내뿜으면은 뭐 장풍이 나가서 그게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어떤 뭐 물질에 영향을 주고 막 그런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초능력이고 실존 그 초능력이 어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초능력은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의 초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TV에서 나 어떤 물리 법칙을 막 벗어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현상은 본 적이 없죠. 예. 그냥 좀 신기하네 정도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봤지만은 그 이상의 막 초능력이라고 느낄 정도는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초능력자가 있다면은 나사나 막 그런 데서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도 없고 뭐 외계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사람이 왜 사람이겠어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지. 사람이 초능력을 쓰면은 그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기 조금 어려워지겠죠. 아무튼 이제 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막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기수련의 기는 이 전자기력이거든요. 전자기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이 있어요.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 다음에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우리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본 힘이거든요. 이 기본 4대 힘을 기본으로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도 쓰고 있는 거고, 이 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원들은 전자기력을 이용한 이제 전기를 대부분 이제 다 에너지로 쓰고 있고, 뭐 양력이나 핵력은 우리가 뭐 핵발전소나 이제 뭐 우라늄 뭐 핵 터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양력하고 이제 그 강력이 작용하는 힘들이고, 핵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네. 그래서 뭐 이 핵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죠.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입자 단위에서는 당연히 그 핵력이 없으면은 입자가 보존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힘은 아니고, 중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제일 약한 힘이 중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그런 이제 지식 공부를 하면은 이제 중력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구 위에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하늘에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사과나무가 사과가 이제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중력의 영향 때문이죠. 네,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는 중력을 체감하거나 느낄 수는 없어요. 워낙에 굉장히 약한 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은 이제 다양한 거를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빛도 전자기파 중에 하나 일종이고, 네, 어떤 뭐 전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전자에서 나오는 전자기력이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전기죠. 네, 그 전파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의 종류가 그 굉장히 많죠. 뭐 가시광선, 뭐 적외선, X선, 뭐 감마선, 뭐 적외선, 뭐 가시광선, 예, 뭐 전파, 라디오파, 막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의 일종인데요. 이게 다 전자기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자기력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기가 바로 그 기입니다. 네. 우리 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전제품을 이제 전기를 사용하다가 감전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몸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전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율이 없는 뭐 장갑을 끼고 이제 뭐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감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머리도 그 뇌의 전기 자극 신호 하나 때문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분명히 전기가 흐르고 있고, 이 전기의 어떤 자극 때문에 이제 뇌의 어떤 신호 전달이나 그런 것도 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오감은 이 전기 자극으로 다 구현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뇌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우리는
그 실제로 어떠한 감정을 어떤 경험이나 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도 전기를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 감정들은 사실은 다 허구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뇌의 전기 자극 신호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기는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요. 제가 하는 기 훈련은 그래요. 제가 하는 기 수행은 내 몸 안에 전기가 돌고 있다. 이 빠직빠직하는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걸 느낀다. 이게 증폭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몸 전신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이거를 손으로 이 어떤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만질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기 수행이거든요. 되게 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뭐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세계의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아직 과학이나 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기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이걸 왜 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냥 이 기수행을 하면은 일단은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아졌는데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냥 잡념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떤 집착도 버리고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저는 요즘에 명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멍 때리기식 명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마음을 비우고 어떤 그런 잡념도 비우고 어떤 그 무의 이제 어떤 세계로 무의식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기를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기를 어떻게 모으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서 온몸의 기를 운영하는 거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에서 이렇게 한 요 정도? 네. 자, 저는 지금도 느껴져요. 이게 1초, 2초 만에 갑자기 기가 증폭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약간 따뜻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 안에 어떤 전자기력이 형성이 된다는 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 이제 만져볼게요. 만지는 거는 이렇게 살살 했다가 폈다가, 그러면은 이 제 손 안에 마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어떤 보이진 않지만은 전자기력이 형성돼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눌러지고 피면은 펴지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기의 에너지의 그 크기가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은 제가 어떤 그런 충만한 그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에너지가 지금은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 많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감각이 발달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잘 모아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집중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느껴서 끌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손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기를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은 가부좌를 틀고 막 되게 불편한 자세에서 뭐 눈을 감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이거든요. 자세가 아니라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자세가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집중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자세는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러면은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은 나는 아무 잡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잡념을 버린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잡념을 버린다라는 그 집착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수련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잡념이고 뭐고 그냥 어떤 무에 가깝게 다가가져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집중이 잘 되는 거고, 그게 집중이 잘 되면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뭐 많은 횟수로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기 수련을 하면서 겪은 두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딱 한 번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기 수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가 넓게 이제 생기는 거죠. 하지만 넓게 생기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초고밀도의 어떤 밀도를 가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질량을 가진 어떤 에너지들이 하나의 제 조그마한 손바닥에 응축이 되는 거예요. 예. 누르고 누르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기의 에너지가 찼다. 그걸 느끼거든요. 지금도 좀 이게 차 있어요. 근데 전에 겪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누르면은 엄청나게 압축이 되고 밀도가 엄청 높고, 여기서 더 누르면은 터질 것 같다. 그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빅뱅이죠. 우주가 터질 것 같다. 진짜 그때 제가 무서워서 못 눌렀어요. 왜냐하면은 더 신비한 현상을 체험해보고 싶었지만은 그때 진짜로 무의식적으로 느낀 느낌은 여기서 내가 더 누르면은 진짜 뭔가 터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그 이후로 그 정도 막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뭐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사실 요즘에는 제가 기 수련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잠도 잘 자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좀 불면증이 심하고 잠 잘 못 자고 설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면서 뭐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제 뭐 잠도 딱히 안 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기 수행을 뭐 좀 자주 했었죠 그때는. 지금은 뭐 잠도 좀 잘 자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 수련을 해도 한 5분? 뭐 잠깐씩 그냥 느낌만 받을 정도로만 하지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냥 사실 조금 귀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손바닥 안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초고 질량의 밀도를 가진 에너지가 응축된 그런 우주 대폭발을 일으킬 만한 경험을 느낀 적은 없어요. 말이 되게 지금 어려운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신비한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손으로 잘 안 해요.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흘려 보내거든요. 이게 몸에서 기를 그냥 외부로 발산하는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손이 아니라 몸에서 기를 발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전신으로 이제 다 보내거든요. 특히 머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기를 받아서 머리를 끌어올리고 거의 90% 이상이 머리에서 기가 최종적으로 발산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기수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누워서 하죠. 그것도 대자로 뻗어서 해요. 제일 편한 자세로. 왜냐면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집중이 정말로 잘 될 때는, 와, 온몸이, 그러니까 기가 온몸으로 막 들어와서 머리로 나가고,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영적 감각이랄까, 어떤 느낌이랄까, 그렇게 이제 충만하게 또 집중이 잘 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로 집중이 잘 됐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자세에서 기가 막 그러니까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막 느껴지면서 그거를 이제 발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이렇게 쌓이다가 이렇게 튕겨 나갔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했는데 몸이 붕 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붕 떴다. 근데 되게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의식이 있었죠.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뭐 꿈을 꾼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느낌이 느끼고 생각을 했죠. 와, 나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 근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신비한 현상을 참 많이 겪었어요. 오늘은 이제 기수련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비한 현상을 다음 편에 제가 얘기를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남들이 겪지 못한 굉장히 신비한 현상들을 평소에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기수행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되게 분명히 신기한 현상이지만 엄청나게 막 신비하게 막 놀라거나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냥 뭐, 아, 해냈다? 아니면은,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 왜냐면은 뭐 신기한 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망상이나 상상이나 착각된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했으니까 그 침대 옆에 이제 강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약간 유체 이탈 같은 몸이 붕 뜬 상태에서 그걸 느꼈고 그 한 몇 초 정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의식을 했어요. 의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눈을 뜨니까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눈을 뜨고 다시 그 붕 뜬 느낌이 몸속으로 탁 가라앉는 순간에 강아지가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제가 몸으로 돌아온 순간에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후다다닥 계단으로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가 약간 겁이 좀 많은데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제 몸의 변화는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어떤 영적인 것만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순간적으로 강아지가 갑자기 제 몸으로 돌아오고 나서 강아지가 침대 밑으로 꼬리가 완전 내려가 있죠. 그리고 후다닥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운을 강아지가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겪은 현상이 착각이나 망상이나 어떤 상상이나 꿈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강아지를 통해서 확인을 재차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기수행으로 겪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이 초자연 현상 말고 제가 기수행을 하면 좋은 점은, 무의식, 이게 좀 잘 닿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 기수행을 자주 하면은, 어떤 참나 접근이 잘 되고, 어떤 참나로 가는 통로랄까? 그 통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송가체라고 하죠. 약간, 이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으면은 그 머리 뒤쪽에 그 중간에 연결하는 어떤 그 송가체라는 그 영적인 그런 그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단어를 송가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 해부도에 정말로 그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송가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적인 면에서 그 송가체가 담당하는 게 인간의 영적 능력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깨우치는, 예, 그러니까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게 이제 송가체다. 그 송가체로 활성화시키면은 제3의 눈을 뜰 수 있다. 뭐 이마에 이제 제3의 눈이 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영성계 뭐 이런 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쪽 관련된 용어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독학파라 가지고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는 쪽이지, 뭐 그래요. 그래서 영성계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죠. 왜냐면은 제가 신비를 직접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물질은 4%밖에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파헤칠 부분들은, 영역은 아직도 많고, 그래서 저는 신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전 아주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몸소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서 기수행을 하면은 일단은 참나 발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치유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몸에 어떤 정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손으로 이렇게 직접 기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신의 기 운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으로 기를 마음대로 이제 흘리고 보내고 받고 그런 걸 이제 느끼는데, 그러니까 기가 몸 전체에서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몸 안에 어떤 뭐 이렇게 발견하거나 물질적으로 그런 거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운용이 되면은 몸 안에 어떤 독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독소가 뭔가 정화가 된다. 예.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 운용을 함으로써 몸의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믿고 있고, 심지어 바이러스도 저는 기수행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믿고 있어요. 네. 왠지 아세요? 그 바이러스는요, 과학적으로 참 근원을 우리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에 있는 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혼자 있으면은 생물이 아닌데 기생을 하면은 이제 생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작아요. 세균은 마이크로미터고 바이러스는 나노미터인데, 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는 영역이고, 느끼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바이러스라는 놈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거일수록 작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소독하잖아요. 근데 소독할 때 어떻게 소독하죠?
그 소독약 분자를 그 구조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뿌려야지 바이러스 박멸에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무기 같은 걸로 소독약을 그 뿌리면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입자가 작아야지 작은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작기 때문에 더 작은 걸로 영향을 줘야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해수기라는 게 있어요. 전해수기는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그 전기적 성분의 물이 이제 그 물 자체가 전기적 성분을 갖고 있어서 그 전기 자극으로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에다가 그 정제된 소금을 조금만 투여하고 그 뭐죠? 그 전해수기를 그 가동을 시키면은 물이 전기 분해가 되면서 그 물에 전기적 성질을 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균에다가 뿌리면은 그 세균이 전기 충격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작기 때문에 제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 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가 뭐라 그랬죠? 전자기력이라고 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기하고 똑같은 기예요. 그러면은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침투를 했는데 제가 전기적 신호, 기 운용을 하면서 그걸 계속 전신으로 몸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영향을 받을 만한 근거는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기 운용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에 정화작용을 하는 역할로 기 운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정신이 맑아져요. 기 운용을 하면.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도 있고, 기 운용을 하면은 또 어떤 신비한 영적 느낌이랄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내 어떤 뭐 어떤 참나, 접근 이런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 운용을 하면은 신비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신비의 접근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현실 세계에 모든 걸 다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4%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수행은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 영적 감각, 영적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기수행을 할 수 있다. 예. 다만 우리가 막 흔히 TV에서 보는 기로 뭐 사람을 쓰러뜨리고 어떤 우리의 그 물질 그 법칙을 위배할 정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미시 세계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쯤 되면은 그 미시 세계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원자보다 작은 단위를 이제 미시 세계라고 하는데, 물론 바이러스는 원자보다 크죠. 하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그나마 미시 세계에 조금 근접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미시 세계 영역으로 조금 볼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기수행을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을 이제 신비를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수행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